저는 올 3월에 결혼 예정이었던 29살 여자입니다. 남친과는 오랜 기간 연애를 한 후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고, 남친 집이 어려운 상태라 사귈 당시 풍족하게 데이트를 즐겼던 적이 없었습니다. 연애할 때 영화 보고 싶다는 말도 눈치가 보일 정도로 쪼들렸거든요. 항상 제가 제 차로 남친을 모시러 갔고, 도시락을 싸들고 만나서 먹이고 공원에서 산책을 하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정말 창피한 얘기지만 돈이 아까워서 모텔에도 못 갔고, 바랬던 건 아니었지만 덕분에 정신적인 사랑을 정말 차고 넘치게 했네요. 연애 기간 동안 한 번도 서로 가족 간의 왕래가 없었고, 거기에 관해선 둘 다 불만이 없었습니다. 4년이 넘도록 그렇게 만나왔고, 저는 올해 29살이 되었네요. 제가 30살이 되기 전에 결혼하는 게 좋겠다 하여 나를 잡아 상견례를 했고, 그 자리에서 뭐가 그렇게 당당하신지 시어머니 될 분은 돈이 없다는 말씀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 말에 저희 부모님께서는 뭐가 그렇게 죄송스러운 건지 계속 괜찮다 괜찮다 하시면서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다. 둘만 잘 살면 되는 거 아니냐 하고 말씀하셨었죠. 사실 없다는 말씀은 하셨지만 저는 속으로 정말 그렇게 없으실까, 조금이라도 보태주시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한 푼도 안 보태주셨고 남친이 그동안 모은 돈 3천이 전부였습니다. 남친이 올해 나이가 30살인데 직장 생활한 지는 2년 정도 되었고 연봉이 5천 정도입니다. 월급 통장을 어머님께서 관리해 주시는 상황이었기에 정말 빠듯하게 모은 거였죠. 처음에는 좀 실망스러웠지만 주신다 하시고 막상 안 주시는 것보다 나은 것 같다 생각하고 마음을 비우고 우리끼리 알아서 준비하자 했습니다. 저는 대략 8천 정도 모았었고 저희 집에서 융통 가능한 돈이 3억 정도 있다 하여 지방이라 나름 여유있게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어차피 유산 명목으로 오빠와 저한테 집 한 채씩을 해주시려고 했던 거라 부모님이 아예 대출까지 받으셔서 저희 집을 장만해주셨고 당연히 명의는 제 명의로 했습니다. 당시 상견례 후 집을 장만할 때까지 예비 시댁과는 일절 연락을 하지 않았었고 남친도 괜히 연락 주고받다가 마음 상한다며 웬만하면 자기를 통해서만 얘기하길 바랬습니다. 저도 한 성격 하는지라 서로 연락해서 좋을 게 없다 싶어 연락을 하지 않았었죠. 그러다 얼마 전 제가 서서히 월급 통장 가져올 준비를 하라고 남친에게 말했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지만 4년을 만나면서 남친을 통해 들었던 어머님의 성격상 절대 그냥 주실 분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예상했었거든요. 그래서 미리 말했던 거였는데 역시나 조용히 넘어가는 법이 없었습니다. 전화하셔서는 싸가지 없이 월급 통장을 가져오라 그랬냐 하고 말씀하시며 반 이상을 욕을 섞어가며 난리를 치시더라고요. 니네 집에서 그렇게 많이 해줬냐? 그렇게 많이 해줘서 겁을 상실했냐? 뭐 이딴 소리를 반복하시면서요. 그렇게 한 소리 퍼부으시고 전화를 끊으셨고 저도 성격이 그냥 넘어가는 성격이 아니라 남친한테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월급 통장이고 뭐고 필요 없으니 알아서 관리하라고 했어요. 어차피 따로 관리하는 집들 많으니 알아서 해라. 다 필요 없으니 그냥 조용히 살자 하고요. 막상 제가 포기하고 나니 남친이 겁을 먹었는지 바로 통장을 가져왔고 확인해보니 마이너스였던 통장이 저와 통화한 후 1,800만 원이 들어와서 잔고 영원 상태로 만들어뒀더군요. 그동안 남친이 벌어온 돈은 다 어디에 썼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냥 넘겼습니다. 그런데 통장 사건이 있고 얼마 안 돼서 남친이 다른 건 모르겠고 친정에서 대출받은 건 우리가 갚자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 순간은 정말 내가 다른 복은 없어도 신랑 복은 있구나. 우리 신랑 정말 개념 있구나 하고 안도를 했습니다. 제 월급과 남친 월급을 확인하며 몇 년은 걸리겠다 하고 혼자 계산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예뻐 보였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어머니께서 전화하셔서는 또 욕을 하시더군요. 언제 대출받아서 집 해달라 그랬냐? 왜 대출을 받아서는 우리 아들이 그걸 갚아야 하냐? 하고 난리를 치시는데 어찌나 어이없고 당황스러운지 다리에 힘이 풀리고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대충 정신을 가다듬고 대출만요? 아니에요. 저희 집에서 해준 집값 다 갚기로 했는데 하고 말을 했더니 아무 말 없이 전화가 뚝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건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난 후 입원을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저와 통화 후 충격을 받아 쓰러지셔서 입원하셨다고 하는데 이건 답이 없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남친한테 얘기했고 돈이 그렇게 아까우면 그냥 결혼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결혼 후에도 나 때문에 여러 번 입원하실 것 같은데 나도 사람인지라 누가 나 때문에 계속 쓰러진다 그러면 너무 신경 쓰이고 스트레스 받을 것 같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잘 살 수 있겠냐. 그러니 나중에 괜히 이혼을 한 해 만에 그러지 말고 파혼하자. 하고 말했습니다. 남친 어머니의 이번에 파혼 통보까지 너무하는 건가 싶기도 했지만 정말 자신이 없더라고요. 집도 내가 하고 혼수도 내가 하는데 예단은 얼마 해주면 되겠다 하시면서 예물은 하지 말자 하시는 게 정말 정상적인 결혼인가 싶었지만 그래도 그때까지는 참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께 받기만 하고 아무것도 해드리는 게 없어 죄송스러운 마음에 제 돈으로 한복을 해드리는데 이 꼴이 뭔가 싶더라고요. 그 타이밍에 어머님 전화에 이번 사건까지 터지니 도저히 참을 수 없어 간두자했고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가난하다는 건 몰랐던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상관없다 생각하고 만났습니다. 나는 속물이 아니다 하고 생각했었고 사랑 하나 믿고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우리는 무조건 행복할 것 같다 하고 막연히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혼을 준비하면서 직접 겪어보니 왜 비슷한 집이랑 만나야 하는지 알려주지 않아도 알 것 같더라고요. 결국 집은 전세를 놓기로 했고 남친에게도 그렇게 통보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그 소식을 들었는지 전화하셔서는 너는 왜 병문안 한 번을 안 오냐 하며 뭐라고 하시길래 괜찮냐고 물었고 그때서야 파혼이 웬 말이냐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5억이 넘는 집값을 우리 아들이 어떻게 갚냐. 난 그런 집에서 살아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 있는 집에서 딸 시집 보내는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하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냥 듣고 있자니 너무 기가 차서 저희 집 없는 집인데요. 대출받아서 집 산 거잖아요. 저희가 대출받을 능력이 안 되니 부모님이 대신 대출 받으신 건데 그걸 왜 부모님이 부담하셔야 하나요? 같이 갚는 거지 왜 아들 혼자 갚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화났다는 듯 씩씩거리는 소리만 들리다가 전화가 끊어졌고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남친한테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남친이 그 집은 그냥 전세 주고 우리는 우리 형편에 맞는 집에서 살자 하고 말하는데 전 그것도 싫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이 어떤 사람인지 모를 때는 어디서 살든 둘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다. 그런데 알고 나니 이제 집을 해온다고 해도 싫다. 그냥 서로의 행복을 빌어주자. 하고 전화를 끊었고 저도 마음을 정리 중에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는 대충 설명을 드렸고 속상해 하셨지만 돈 문제로 그러는 거면 안 하는 게 나은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그쪽 어머님은 아직도 병원에 계신다고 합니다. 아직 사태 파악이 안 되셨는지 왜 병문안 안 오냐고 난리시라네요. 남친도 마음의 정리가 안 되는지 계속 연락이 오고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남친만 생각하면 힘들고 마음이 흔들리긴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께서 저질렀던 언행들을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전 앞으로 이렇게 사람 하나 보면서 사랑만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이것저것 따지면서 누군가를 만나겠죠. 그런 생각을 하면 너무 슬퍼집니다. 앞으로 제대로 된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댓글입니다. 첫 번째 댓글. 시어머니가 자꾸 병문안 오라고 하는 게 상황 파악을 못해서가 아니라 돈줄을 놓칠까봐 그러는 것 같아요. 얼렁뚱땅 넘어가면 될 줄 알았나 봐요. 두 번째 댓글. 글쓴님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죄송하지만 전 오히려 반대예요. 이건 지금 춤추고 기뻐해야 할 상황 같네요. 사람 앞일 예측할 수 없다고 하지만 시어머니 저런 성격으로 님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남자분도 자기 어머니인데 매번 저렇게 곡소리 나오면 님 편만 주구장창 들어줄 수 없거든요. 그 과정에서 님이 얼마나 상처를 받으실지 또 그런 집에 시집 보내 내 딸이 뭐가 부족해서 하고 가슴 지어 뜯으실 친정 부모님들 상처는 어떠실지 생각해보세요. 정말 님은 천운입니다.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진정한 반려자가 얼른 다가올 수 있도록 훌훌 털어버리세요. 세 번째 댓글. 한번 어긋나고 저런 심보 가진 시어머니 애기 낳고 살아도 똑같더라고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악수고 난리치고 며느리 차별하고 내가 참고 노력하면 되겠지 하고 숨죽이고 살면 더 바보 취급하고 저희는 남편이 보다 못해 인연을 끊는다고 발길을 끊었습니다. 저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영 끊었다는 생각이 들어 괴로움 반 홀가분함 반인 상태로 살아가고 있어요. 전 파혼하길 잘했다고 해주고 싶네요. 시간이 지나면 다시 괜찮아질 테니 제발 구렁텅이에 다시 걸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4번째 댓글. 거지 근성도 저런 거지 근성이 있을까요? 우리 집은 돈 없으니까 혼수는 돈 많은 댁에서 해주세요. 집도 해주세요. 우리는 가난하니까 못할 수도 있는데 댁은 그래도 우리보다 돈 많잖아요. 그깟 대출 받았다고 돈 없는 우리 아들한테 갚으라니 인정도 없으시네. 이딴 생각으로 아들 장가 보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가난해서 아들 장가 보낼 때 해갈 혼수 없으면 따님 고생시켜드려서 죄송하다고 사과는 못할 망정 귀한 집 딸내미 며느리 삼아서 사돈 돈 뜯어먹으려고 작정한 것 같아요. 병문안은 왜 안 오냐고 지랄하는 거 보니 아직 상황 파악도 안 되고 결혼도 안 한 남인데 병간호는 받아보고 싶나 봐요. 파혼 정말 잘하신 겁니다. 5번째 댓글. 쓰러져서 입원한 사람이라더니 입에 힘이 남아 돌아서 연락해서 지랄하는 걸 보면 멀쩡한 겁니다. 그냥 돈 아까워하고 코테를 못 꺾었다는 생각에 가득 찬 못된 노인네네요. 그대로 결혼했다면 인연 끊지 않는 이상 지옥밭이죠. 파혼 잘하셨습니다. 다른 좋은 인연이 찾아올 테니 그때까지 힘내세요. 6번째 댓글. 진짜 너무하네요. 헤어지신 건 가슴 아픈 일이지만 미래를 생각한다면 잘하신 일인 것 같아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이렇게 힘든 걸 보면 결혼 후에는 얼마나 미워하고 바라는 것도 많겠어요. 안 그런다 해도 결론은 똑같을 것 같습니다. 파혼하신 거 축하드려요. 7번째 댓글. 그대로 결혼한다고 생각하면 제가 다 앞이 깜깜하네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런 자기 아들밖에 모르는 사람 집에 들어가면 평생 돈줄 종로를 톡톡히 할 겁니다. 절대로 그런 결혼은 안 되죠. 지금은 힘들겠지만 지나고 보면 100번 1000번 잘했구나 싶을 겁니다. 힘내세요.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